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한지붕 두 가족. 어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 어제 합당을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네. 뭐 아직 이제 당 정국위원회 그 비준 절차가 남긴 했는데 이준석, 안철수 양당 대표가 이제 국회 소통관 와갖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합당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문을 어제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걸 살펴보면요. 위쪽에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라고 명시는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흡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흡수가 되면서 조건 몇 가지를 좀 받아낸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당명도 국민의힘이었고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흡수통합이기 때문에 당면 그대로 가는 거고 네. 네, 그런 사례고. 조직 면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뼈대를 그대로 두고 뭐 지도부랑 조강특위 같은 데다가 국민의당 그 인사를 몇 명 합류시키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 정강정책 같은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같이 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이후에 이제 뇌관으로 좀 꼽을 만한 건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고용 승계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들의 처우 문제가 이제 아직 확실하게 합의가 안 됐고요. 더 주목되는 게 공천 문제입니다. 지방선거. 예, 이제 그 양당이 같이 이제는 한 당이죠. 같이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데 뭐 기초, 광역, 비례의원들 순번을 놓고 현재도 지금 첨예하게 각 지역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이제 공천에 관해서는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자 뭐 이렇게 정도로만 좀 원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원칙적 합의가 나온 것 자체도 사실 뭐 괜히 나오진 않았겠죠. 이제 치열한 수싸움, 눈치 싸움이 이제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대표를 할 수가 있느냐 안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천 문제는 지금 전략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그 전략 공천은 국민의당 출신들을 얼마나 해주느냐라는 게 조금 뇌관인데. 왜냐하면 국민의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선 치러서 국민의힘 후보 누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100%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올 경우에는 당내 그 50대 50을 안 하고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그거는 배려를 해준 상황인데 그 PPAT라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국민의당 출신들은 안 봤거든요. 그럼 별도로 지금 또 한 번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그거를 뭐 평균 점수를 줄지 뭐 요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쨌든 얼마나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를 견제하는 당내 세력이 안철수 빼고는 다다. 뭐 이준석 대표,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해서 윤핵관들해서 다인데 내년 6월에 지금 당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인터뷰 해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C나 D는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뉴스쇼 인터뷰에서 혹시 내년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이준석 대표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선이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A나 B가 나오시면은 내가 안 나가고 C나 D가 하겠다고 나오면 그때는 나가서 맞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냐고 하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읽었는데요. 어쨌든 당내 견제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공동정부론도 이제 입각이 거의 안 되면서 사실상 팽당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당에서까지 하면은 정치 생명이 매우 어려워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에 주목하신다는 말씀, 김광일 기자. 합당 과정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당직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직자가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면 당에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작가, PD, 엔지니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이게 당이 뭐 생겼다 없어졌다 뭐 합당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용이 제일 취약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직장인 건데. 그렇죠. 당이 직장인데. 보통 합당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취약하고 또 어떤 그 그러니까 합당된 양 당 사이에서 노동자 노노 갈등까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바른미래당이랑 이제 미래통합당을 합당되는 과정에서 되게 승계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처우,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뭐 돈이라도 좀 당에 있으면 뭐 그 돈을 우리가 좀 갖고 갈 테니까 좀 승계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좀 못 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당직자 11명 중에 7명을 승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여진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당이 어제 선언됐다는 이야기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로 가죠. 검수완박 군사작전 하듯 예,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수순에 돌입했죠. 국회가 어제 밤이 엄청 길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법사위 소위 회의를 저녁 7시에 열었습니다. 뭐 법안 심사의 첫 과정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 반발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 뭐 이 회의를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 뭐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소위로 넘기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한참 하다가. 네. 10시 반에야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도 자정까지 한참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에는 관련법을 그 이제 소위에 상정하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순서상 이제 소위에 올라가서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회의에서도 지금 법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하루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4월 내에 민주당 얘기처럼 통과가 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민주당이 그런 그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5월 그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그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우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 역산해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돌입하게 되면 회기 쪼개기 전술로 가야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법안이 2개이기 때문에 총 3번을 잡아야 되는데 본회의를 회기를 한 번 잡을 때 국회법상 이걸 이틀 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당 한 3일씩 시간이 걸려서 3번을 열려면 총 최소한 9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 수, 목 이렇게 열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3일씩은 띄워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국회법상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이달 28일까지 이 법안 처리를 다 마치려면 적어도 9일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쯤에는 첫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예. 근데 법사위 소위도 지금 뭐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어젯밤에 서두르고 이제 급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하하. 자, 그런 상황. 김준일 기자. 예. 지금 이제 국회 민주당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뭐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뭐고 검찰의 입장은 뭔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어제 벌어진 일들을 먼저 정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국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법사위 중심으로.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예. 사표 반려했죠 대통령이. 예. 그리고 면담했죠. 예. 그리고 검찰은 어제 전국의 고검장들 모여서 회의했죠. 이렇게 어제 삼각형처럼 동시에 검수완박을 둘러싼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청와대 보죠 한번. 청와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표를 낸 지 몇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면담하겠다. 근데 그전에는 김호수 총장이 면담 요청했는지 안 받아줬잖아요. 네. 마음이 급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전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확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거 뭐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검찰이 민주당 법안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 건지 어떻게들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양쪽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누구 한쪽 손 편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중립에 서겠다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예전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있을 때 계속 가운데서 싸우지 마라. 우리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됐지만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안 했을 때 손 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민주당이 하면은 손 들어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고 지금 검찰에서는 어저께 고검장 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고검장은 이제 뭐 그 6명,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고검장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이 열렸는데 6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어요. 릴레이를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그 와중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면담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제 고검장 회의가 그렇게 길어졌던 이유도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총장이 면담하고 있다니 저 결과를 보고 우리도 결론 냅시다 이러면서 좀 길어진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장이 사표 내니까 우리도 줄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네. 사표 반려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게 총장 중심으로 국회에 가서 우리 이게 부당하다라는 거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늘 전환이 됐고 오늘 평검사 회의가 또 열려요. 전체 평검사 회의가 한 150명 참석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분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민변, 참여연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지금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강행에 거죠. 반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인이 얘기 나오면은 이게 이제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가 좀 강화될 거 이런 거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당이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일 기자. 청와대가 이제 어떤 양비론의 모습을 어제 보였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해석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지지해주길 바랬을 텐데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이 검찰이랑 민주당 그 어떤 사이에 네. 선에 섰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의아하고 섭섭한 대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 역할 혹시도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이 변수도 여전히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낮지만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민주당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뭐 참여연대나 민변도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정부 지나면 못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민주당은 윤석열 일관되게 당선인이 새 정부에 가면 이제 거기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의당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연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은 들었거든요. 정의당 제3당인 정의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아빠 찬스의 십자포화. 인사청문회 얘기죠. 열기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지금 화력을 집중하는 곳이 한덕수 총리, 정호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쪽인데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조차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지도부에서도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도부는 아니지만 하태경 의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수사 없이 팩트가 없다고 하는 건 뭐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냐는 선언 아니냐라면서 이제 수사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팩트로서 뭐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팩트는 수사를 해야 나오는 거지 하기도 전에 어떻게 나오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서 이제 수사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쪽으로도 아빠 찬스 논란이 좀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후보자가 4년째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그룹 계열사 쪽으로 이상민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뭐 저쪽 민주당에서는 뭐 채용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상민 후보자 쪽에서는 아들 전공이 원래 그쪽 경력이랑 가까워서 부합해서 취업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주목해볼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김준일 대표는 어디 특히 주목하세요? 어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단독 기사 뭐 이런 게 쏟아졌어요. 일단은 그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봉사활동이 예를 들면 병원에서 하는 환자 접수 같은 경우에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하루 8시간 한 거를 쪼갰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9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경북대병원에서 했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다 소위 말해서 가짜로 아니면은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쪼갠 거 자체가 위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칙에는 의대를 뽑을 때 지역 인재를 30%만 뽑는데 정호영 아들 뽑을 때만 50%를 뽑았어요. 그 지역 인재들을 절반을 뽑게. 그때만 정호영 아들 뽑을 때만. 학칙을 바꿨어요? 뭐 학칙을 바꾼 건 아닌데 그 규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만 50% 뽑고 나머지는 다 30%예요. 그럼 정호영 아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그때만 예외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정호영 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2번을 했는데 첫 해는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 똑같은 스펙으로 넣었는데 달라진 거는 자기소개서밖에 없는데 이거 중은 자기소개서 평가 6명 중에 3명이 정호영 지인이다. 그럼 이거밖에 지금 당락을 가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호영 원장 경북대병원이 청렴도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이게 운영 능력이 있느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버티나? 라고 했을 때는 하나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는 게 지금 인간방패로 쓰려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혹이 지금 정호영한테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차라리 지금 내려버리면은 언론이나 그 민주당이 또 다른 타겟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공격 타겟이 또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만큼 맞고 막판에 자진 사퇴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자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얘기인 거죠? 뭐 누구 발 워딩은 아니고. 예, 저 공식은 아닌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정의당에서 뭐 데스노트 이런 걸 항상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정의당이 이번 인사청문회 지금 논란이 많은 이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 기준을 삼고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잠시 후에 정의당 인터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